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비스 대표 이진우입니다. 자, 오비스 TV 오늘 부동산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표 이후에 여러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한테 들어야 저는 좀 지식인 것 같고 팩트인 것 같아서 이분을 한번 더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맨날 너무 바쁘셔갖고 좀 빨리 모시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시고 참. 자, 양도소득세부터 좀 다뤄볼게요. 예. 2022년도 일단 제일 먼저 시작된 게 5월에 그 한시적 감면 1년 한시적 그렇죠. 그 감면부터 시작돼갖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방송 찍는 최근의 것은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해제된 거 그런 것도 이제 일단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 규정 폐지 요걸 먼저 시작해보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예. 양도소득세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개편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리셋 규정을 폐지한 겁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주어진 가장 큰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은 비과세죠. 그렇죠.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양도일연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보유를 산정할 때 예전에는 그냥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굉장히 단순했었죠.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2021년도에 좀 막다 보니까 어떻게 막았냐면 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은 마지막 한 채 남은 때부터 다시 보유 기간을 계산해라. 그렇죠. 그럼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다 팔고 마지막 1주택 됐을 때. 그러니까 비과세 받는 그 기간이 더 멀어진다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무튼 이 보유 기간과 관련돼서 그런 이제 개정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주 요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데 2년 거주해야 되는 그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게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이 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어찌됐든 비과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인은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도 거주기간 이 2년 이상 이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한 채 남은 때부터 기산해 다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과세 받기가 힘들어졌죠. 그렇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근데 요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행령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예전처럼 돌아갔다는 얘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아니고 그렇죠. 통상에서. 그러니까 주택이 그러면은 양도일 현재 한 채이고 그 한 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서 2년 이상 보유. 만약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으면은 이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보유나 거주 요건의 그 기산점을 예전처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1주택 이런 조항이 아니고 없어졌어요. 그냥 처음 샀을 때부터 파는 기간 내에서 통산해서 2년 보유나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이런 숨통을 좀 이게 세무사님들 진짜 힘들겠어요. 연도 리셋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세무사들의 양포 세무사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셋 규정이 도입되고 나서 이제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이 리셋 규정 때문에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는지 거주기간을 계산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대책 나올 때마다 그게 새롭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그걸 다 따져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이렇게 상담이 되겠죠. 특히 이게 이제 비과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세금을 내느냐
많으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감면이 아니고 이건 비과세잖아요. 애초에 발생을 맞아요.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상담하면은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세무사님들 입장에서 상담 수수료 조금 받고 나중에 그렇죠. 가산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포기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심플해졌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따질 때 양도일 연재 한 채냐, 그리고 그 주택을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를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인지 없는 주택인지를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주 주택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따진 다음에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 일부터 그냥 기산하면 그렇죠. 돼요. 2년만 넘으면 그렇죠. 오케이 비과세. 그래서 리셋 규정이 이제 폐지됐다는 게 리셋하지 않고 처음 취득일부터 이제 따진다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최근에 이제 문정부 있을 때 마지막 다주택자 하나하나 팔고 마지막 1주택 됐을 때 기산한다고 해갖고 이게 뭐 10만 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복이 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원복된 게 꽤 많습니다. 세금뿐만 아니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내년 4월이면 이제 막달 효과 때문에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몇 달 전에 이제 곽창석 선배랑 대표님이랑 방송할 때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될 만큼 지금 빙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시 배제가 내년 4월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죠. 예.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집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상승했죠. 많이 올랐죠. 예, 굉장히 많이 거의 뭐 올랐죠. 2배 이상 이렇게 예. 뛰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자꾸 이제 세제를 건드린 거죠. 맞아요. 세제를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일환으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 즉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양도했었을 때 세금을 중과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중과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이제 막았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양도했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네. 오래 보유하면은 그 양도 차익을 조금 이렇게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장특공제. 예,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를 이제 다주택자들은 적용 안 할게. 최고 30%까지 맞아요. 다주택 같은 경우는 맞아요. 2%씩에서 15년까지니까 30%까지 일단 그거 못 받고 예. 아무리 오래 보유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막은 게 뭐냐면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세율이 6%에서 45% 이제 그렇죠. 8단계 누진세율이 누진세율이죠. 이렇게 적용됐는데 여기에다 2주택 중과 대상자는 20%, 3주택은 30%를 적용했습니다. 가산을 했죠. 가산을. 예.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세금이 2배, 2배 반 그렇겠죠.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종부세도 양도세만 중과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럼요.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중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종부세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종부세가 몇 억씩 이렇게 나오는 분들. 그렇죠. 양도세는 팔 때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진 맞아요. 않는데 보유하면서 보유함으로써 내야 되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종부세를 줄이려면은 방법이 유일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분하려다 보니까 내가 다주택자야.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가 걸리잖아요. 근데 팔면은 양도 차익의 거의 반 이상 70%뭐 많게는 뭐 80%까지 이렇게 예.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가 그래서 많아졌잖아요. 예,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양도세 중과제도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빙하기라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내년에 5월 9일까지가 이제 중과를 배제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제 연장되느냐? 지금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맞아요.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많이 높죠. 이렇게 제기되고 있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 5월 9일까지 등기를 치든가 아니면 잔금을 지급하든가 잔대금을 납부하든가. 계약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연장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젠가요? 한국은행 또 0.75% 예, 맞아요. 올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공포, 실질적인 공포 또는 추상적인 체감적인 공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단 매도가 안 돼요. 그렇죠. 중과 유예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놔도
매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못 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 접근해 보면은 뭐 집값도 떨어지고 있지만 돈이 없잖아요. 살 돈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럼 집을 살려고 하면 거의 대출을 껴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엄두를 못 냅니다. 지세무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기 때문에 집값은 잘 모르고 세금만.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시적 이주택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일시적 이주택도 조금 완화된 특례 그렇죠.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거는 1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비과세 요건이 리세 규정이 폐지되므로 네. 좀 완화됐다는 거고, 두 번째 저희가 살펴봤던 거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을 팔 때 중과가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2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원래 이제 비과세가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했는데, 원래 양도일련제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원래 비과세를 못 받아야 받죠. 정상이죠. 네. 근데 내가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데 얘가 안 팔리고 내가 새로운 집을 먼저 산 경우에는 그렇죠. 양도일련제 2주택이라 할지라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법에는 양도일련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롭게 산 주택 이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일련제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줄게. 이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거든요. 그게 1년 3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하고 3년으로 돼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예. 어떤 게 3년이냐면 신규 주택,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던 거나 이번에 산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년으로 그동안 얘기를 했었고, 둘 중에 하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3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제 바꿨죠. 아까 3년은 그대로 두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거나 새롭게 산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년이 아닌 이거를 2년으로 연장됐죠. 근데 만약에 그 기한 안에 처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를 먹고 과세가 되겠죠. 야. 근데 과세가 되더라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없었다 그러면 2주택 중과까지 그쵸. 적용될 여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조정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면 1년에서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은 거고, 맞아요. 비규제 지역에 있는 걸 취득하게 되면 3년이 3년. 그냥 3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2년 3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일시적 2주택이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연장된 게 굉장히 이렇게 희소식이었냐면 그동안에는 1년 안에 팔아 그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 살래요. 그러면 이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세금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그 집이 허름할 수도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그렇죠. 그럼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입 요건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종전권만 2년 안에 팔면 되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받기가 훨씬. 그러네. 진짜 전입 요건도 없어진 거죠. 그렇죠. 전입 요건이 굉장히 큰 거였는데. 맞아요. 그죠? 지난 9월이었죠. 9월 26일 규제지역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도 일부 됐고 이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규제 지역 아니면 투기 지역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 지역 안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 세금과 관련된 거는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큰 의미가 없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가 이제 세금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파리 대책에서 다 시작된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파리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세금과는 상관없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청약, 대출,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전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포커스로 담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세금은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금 얘기할 때는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지금 세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10월 26일인가요? 9월 26일. 9월 26일. 예. 9월 26일 날 이제 그동안 101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됐는데 얘가 이제 41곳이 이제 해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60곳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지방에 있는 광역시, 대전, 대구, 뭐 부산, 뭐 광주 다 해지됐어요. 그러니까요. 다 해지됐고, 그다음에 일부 중소도시도 거의 대부분 해지가 됐고, 경기도도 외곽 지역은 일부가 이제 해지가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뭐 일부 지역도 다 해지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일부 지역만 해지된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성시 아니면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여기는 일부만 됐거든요. 아, 그 시에서 일부 지역은 무슨 동은 해제됐고 무슨 동은 안 됐고.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그 지역이 다 해지가 된 걸로 나도 이해를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써왔는데.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가 해지가 된 지역인지 안 된 지역인지 반드시 그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 알면은 난 해지된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해지가 안 됐어요.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나요? 맞아요. 보도자료 공고문이 있거든요. 그 공고문 두 번째 장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해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많은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세 가지. 굉장히 이제 민감한 변화죠. 예.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양도세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 어떤 거냐면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유하는 기간은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되지만 거주해야 되는지 여부는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려고 해요. 그 지역이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해지가 됐습니다. 만약 해지가 안 됐다고 하면은 나는 그 주택을 사가지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이번에 해지가 돼서 그 이후에 내가 샀어요. 그러면은 보유만 해도 보유 비과세가 요건만. 거주 요건은 적용 안 해도 되고. 왜 그러냐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택을 새롭게 사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금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내가 종전에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주택이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3년 텀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 갖고 있어요. 이번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해지가 됐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은 2년으로 알고 있다가 1년이 더 연장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조금 텀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기다림의 세월을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더구나는 지금 이제 매도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1년 텀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그 질문이 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분양권을 2020년 7월 달에 취득을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20년 7월. 그러면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완공이 될 거잖아요. 예. 근데 2, 3년 지났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이제 완공이 돼 가지고 입주 기간이 보통 뭐 2, 3개월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2022년 9월 26일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되기 전에 잔금을 낸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낸 사람도 있잖아요. 아, 진짜 그거. 운명이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낸 사람은 2년 거주해야 그렇죠. 비과세를 받는 그렇죠.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조금 입주 조금 늦춰야지 해가지고 9월 26일 이후에 잔금을 냈다가 하면 그때가 취득 시기니까 그렇죠. 우리는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보유 요건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반대급부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 진짜 맞아요. 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혜택은 뭐냐면 다주택자들 입장이에요.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팔려고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다고 해볼게요. 만약 이게 해제가 안 됐다 하면은 뭐 중과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중과 유예 기간 아닙니까? 맞죠. 중과 유예 기간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만약 내년에 5월 9일 날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되면. 라고 하면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제 중과가 이제 부활되잖아요. 그렇죠. 20% 30%가. 근데 이번에 해지가 됐어요. 그게 계속 연장된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뭐 10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반 이상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되면은 양도세가 반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 여러분들 8주택이 비조정 지역으로 해지가 됐거나 갖고 있던 게 또는 내가 뭐 지금은 극히 드문 경우겠지만 투자로 뭐 살 생각이 있으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 배제가 된다는 거죠. 사는 사람들은 얘는 아까 그 중과가 되는지 여부는 양도일을 갖고 그쵸, 판정을 그쵸.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다 할지라도 혹시 나중에 양도일 때 그렇죠. 조정으로 바뀌면 중과가 될 여지는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아까 거주 요건은 취득일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여부가 중요하고 중과 뭐 여부는 양도일 문제를 갖고 또 판정한다. 이제 막 많이 다시 헷갈려하세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뭐 또 중과될 2주택 여지는 2% 30%또 중과가 또 맞습니다. 그게 다시 적용된다면 맞습니다. 취득세도 적용받죠. 취득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택을 새롭게 취득할 때 취득세는 내가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번에 또 한 채를 삽니다.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하면은 8%를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네, 예.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중과될 여지가 없다는 거겠죠. 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삽니다. 세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12%거든요. 굉장히 세요. 그렇죠. 근데 살려고 하는 지역이 이번에 운 좋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해지가 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8%가 적용됩니다. 그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지 지역 40곳이 이번에 적용을 받는데 41곳이 근데 이 41군데에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뭐 취득하려는 분들까지 귀담아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